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아무데나 내가 할 거예요. 여기 경호처 정찰 바랍니다. 집회는 경찰관이나 우리 정보관인들. 자, 경찰분들. 경호처가 와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집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자, 경찰분들 여기 집회 마이크 사용을 지금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경찰하고 경찰 이야기됐는데 왜 경호처 집회 방해입니다. 집회 방해이고 저희 경고인데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호는 경호처가 F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호처 가요 빨리. 경호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경호처는 경호만 하라고. 경찰분들. 집회 관련은 여기 경찰 담당이야. 여기 집회 방해하려고 합니다. 경호원이. 가라고 하면 경호 담당이고 경호만 하란 말이야. F 사용하실 건데. 경호만 하라고. 집회는 경찰이 알았어. 제가 직접 경찰하고 따라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중에 지금 사용하시려면 제가 다시 소장 찍어주세요, 여기. 빨리 이제 자 지금부터 제가 정합니다. 자, 경찰분. 내가 여기 지금 앰프 사용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집회 방해 막아주세요. 집회 방해 막아주세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안 되시면 가져왔어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찍어주세요. F 사용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 부르셨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집회 방해합니다. 여기 오세요. 경찰. 여기 와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집회 물품을 정당한 집회 물품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찍으라고 하세요. 아니 찍으라고 하세요. 자, 경찰 여기 오세요. 경호처 경찰 이리 오세요. 경호처 고양이들은 경찰이 판단해 주세요. 내놓을 테니까 죽이고 가. 아니 신분자가 그 새끼들이 기자회견장에 세번 말씀. 자, 경찰. 죽이고 가. 경찰
경찰 여기 와주세요. 경찰 와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러니까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경찰님, 경찰 와주세요. 경찰, 저기 경호처. 아니, 마이크가 없으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경호처 가라니까 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한다니까. 경찰분들, 그 경찰한테 이야기하라고. 경찰분들 여기 와주세요. 왜 방해야? 이거 경호처가 왜 방해야? 경찰분들 여기 집회 물품을 사용 못하게 집회 방해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 저기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고 경호처고 우리 여기 당원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주최자니까 들으세요. 경호처 절로 한번 불러서 가요. 분명히 이 집회는 관련 여기 경찰이 집회 질서 관련이고 경호처는 문재인 아저씨만 관리하면 돼. 신마. 그리고 여기는 내가 주최자니까 내가 통제를 한다 했잖아요. 빨리 가세요. 여기를 나하고 해야지. 내가 주최자인데. 내가 주최자라고. 경찰분들 일로 와주세요. 집회 방해하고 있다고요. 집회 방해. 집회 방해라고. 계속 해보자. 경찰분들 여기 오셔서 집회 방해죄 빨리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현행범 체포해 주세요. 집회 물품을 사용 못하게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로 오세요. 경찰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 일로 오세요. 경찰분들 일로 오세요. 집회 방해 현행범입니다. 집회 방해죄입니다. 집회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집회 방해죄입니다. 경찰 이리 오세요. 현행범 체포해야 돼요. 빨리. 다시 말합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중앙당원들도 다 들어가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변호사도 들어가고 이제 정부 관련들 정리 좀 하시고 경호처 하나 들었으니까 일단 물러나 계세요. 내가 정리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5월 9일 국민특검단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재밌죠? 저 멍멍이라고 달았습니다. 멍멍. 예, 누군가가 멍멍이 소리를 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제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저한테 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확성기로 문재인을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 방송에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진짜로 했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주이님, 광수사랑님, 알즈너, 김성희님. 네, 저 사진은 작년 10월 13일 문재인의 집구석 앞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집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저 선글라스를 낀 문재인의 경호원들이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슨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회 방해죄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집회 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집시법에. 그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옆에 경찰들이 엄청 와 있어요. 저기. 그날 경찰이 수십 명이 양산경찰서에서 와서 경찰들에게 제가 소리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일로 오라고 와서 여기 집회 방해죄 현행범들을 빨리 체포해 가라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었지만 양산경찰서의 그 문재인의 경호원 이중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외면하고 난장판이 벌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저 보세요. 저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안 와요. 안 와. 오라고 제가 2분 3분 동안 제가 마이크를 왼손에 쥐고 있죠. 여기 왼손에
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오라고 경찰을 불렀는데도 안 와요.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안 와. 고영일 변호사님과 우리 또 당원들이 아주 그냥 저 선글라스 낀 인간들이 이제 경호원이고, 저 뒤에 이제 선글라스 낀 분은 우리 천안 이용성 목사님이십니다. 양산까지 와주셨죠. 그리고 흰옷 입으신 분은 또 우리 양산의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시고요. 네, 하도 열받아서 우리 그 경남 도당 위원장께서 이제 저 경호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집회방해 행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인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래서 나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저게 전날만 그런 게 아니라 8월 집회, 우리가 총 3차례 집회를 했는데요. 8월 집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죠. 작년 10월에 신고를 했는데 지난달에 4월 10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 여러분 예상한 대로죠.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에 제 이름이 써 있고요. 자, 보시면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성기를 뺏어도 된다. 집회에서의 확성기를 뺏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인권 침해가 아니다. 자, 왜 그런지 보죠. 결정사항,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저거는 이제 헌법 규정을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유는 2022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양산 사저 주위의 과열, 혼잡하고 무질서한 집회 양상이 이어졌고, 저건 자유통일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특히 과도한 확성기 등 사용으로 평산마을 노인 10여 명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뭡니까? 소음 기준에 위반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그게 소음 기준 위반도 아니었으니까 저러겠죠. 자, 그러고 24시간 확성기를 통한 송출로 심야 시간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자, 그러니까 마을 노인 10명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문재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마을 노인들과 주민들이 잠을 못 잤다. 노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저 문재인 따까리 경호원들이 지금 문제를 삼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 내용은 자유통일당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유통일당 집회는 뭐 24시간 확성기를 틀지도 않았고 심야 시간에 집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열,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집회하지도 않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확성기를 뺏는 것이, 이게 여러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근거가 과연 있을까요? 온갖 그때 종편이니 뭐 텔레비전에서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뭐 욕설한다, 뭐 잠을 못 잔다, 뭐 극우 유튜버들이 왔다 하면서 온갖 패널들이 그냥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문재인 인권위원회죠. 문재인 인권위원회가 저 확성기 뺏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줬는데 뭐냐?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보면 1항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3항 검문 검색을 할 수 있고 출입 통제할 수 있고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호구역 내 확성기 반입 금지 조치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대요. 근데 저 5조 3항의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호 목적상, 경호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경호 목적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 목적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법 2조를 보면 대통령 경호법 2조 1호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 문재인이죠. 문재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 목적이에요. 경호 목적. 문재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확성기 반입 금지 조치가 경호 목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럼 뭡니까? 확성기로 문재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저 경호처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성기를 가지고 문재인을 두드려 패서 죽여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이에요. 그리고 양산경찰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준입니다. 수준. 스피커를 들고 사저까지 집어 던져서 문재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려다가, 네? 진짜 이거 욕 안 나옵니까, 여러분? 스피커를 집어 던져서, 여러분 100m 거리에요. 문재인 그 집구석, 그 망할 놈의 집구석하고 100m 거리인데, 거기에 가서 스피커로 문재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행정소장을 썼고요. 내일 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를 할 겁니다. 제 주된 호소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예요. 확성기가 어떻게 문재인의 생명을 위협하냐. 사실상 문재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문재인의 귓구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고급진 말로 하면 문재인의 고막과 달팽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못 가져갔는데, 대통령 경호원의 경우의 목적은 문재인의 고막이나 달팽이관,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여기 뭐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죠.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이 요새 이제 그 책방인지 무슨 평산마을 책방, 이거 아주 문제가 많아서 제가 볼 때 그거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말이야. 그리고 그 자원봉사 없이 그 책방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운영 안 돼요, 그거. 아니, 양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책방이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많은데도 지금 책방 문 닫았는데 그것도 별 이상한 책만 팔고, 책은, 그리고 책방은 수험서적, 그냥 학생들 수험서적 팔고 자기계발서 팔고 이래야지 돈이 되지. 아니면 어학 토익 책을 판다든가 맨날 이상한 책이나 팔고 시뻘건 책이나 팔아가지고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 서점이. 제가 볼 때 저거 오래 못 갑니다. 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 걔들이 홍보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수익은 평산재단으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 홍보를 이용해서 책을 팔았죠. 그러면 책 사는 사람은 내가 내는 돈이 공익사업에 온전하게 사용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책을 살 텐데, 실제로는 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재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발할까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한테 토스를 해서 좀 대신 고발 좀 하시라 했고요. 아마 고발을 오상종 대표가 할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25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박상민님, 김광자님, 서민정님, 이현주님, 이영미, N그레이스님, 미랄님, 네, 우사기님, 푸른 하늘님, 815 광복TV2님, 네, 라벤더님, 마니TV님, 이주호 김영은님, 책방은 허울이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참, 저거는 창피한 걸 몰라, 창피한 걸. 아니, 대통령 퇴임한 인간이 책방을 차린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 창피한 걸 모르는데 넌 옷은 왜 입고 다니냐? 아예 빨개 벗고 다니지. 창피한 것도 모르는데. 네, 여기까지 포청천님. 진정 문재인 깜빵 보낼 수 없나요? 제가 이제 USB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건하고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USB 안에 진짜 국가 기밀이 들어있으면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서 내가 행정소송에서 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손해가 끼치면은 공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진짜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에 관련된 국가기밀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내용 자체는 국익에 중대한 손해가 되죠. 그런데 역으로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죠. 왜? 공개해서 문재인 이놈 잡아다가 깜빵 집어넣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USB는 북한에 넘어간 이상 이거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채워주고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그 내용 자체는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공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이기고 형사 고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통 이거를 그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했을 경우에 국익에 침해가 된다는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정상 간의 대화 있잖아요. 비밀 얘기, 비밀 회담 내용들, 뭐 회의록, 녹취록, 이런 것들은 외교상 다른 나라에 알려졌을 때 A, B 간의 대화가 제3국에 알려지면은 이게 이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한번 소송에서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꽃우우니님, 좀 노란색이라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5월 1일 노동절에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참여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